네, 첫 사연은 배틀 종목입니다. 과연 둘 중에 어떤 종목이 선택을 받을까요? KMW를 살까, 이녹스 첨단 소재를 살까 고민하고 계십니다. 5G 업황 전망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고요. 황멘토님께서 OLED 업황 긍정적으로 보셨잖아요. 그렇다면 후자인가요? 네, 5G 쪽도 제가 안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네, 분명히 좋아질 수는 있는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 좋아져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이 코로나 여파 때문에 사실 좀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죠. 그리고 기업의 가치로 봤을 때도 너무 많이 올라와서 거품이 좀 한번 빠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OLED 쪽은 괜찮게 봐요. 앞으로는 분명히 이쪽에 투자가 많이 지속이 될 거고. 그런데 두 기업으로 본다면 이제 KMW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거품이 지금 빠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무리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녹스 첨단 소재,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주의점이 있어요. 이 기업은 좀 싸게 사야 돼요. 그리고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는 메리트는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에서 진입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4만 원 정도 부근까지 한번 눌려주면 그때 사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OLED 쪽은 신호가 아직 확실하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 차례 눌렸다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두 종목 중에서 이녹스 첨단 소재가 낫지만 지금은 타이밍상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둘 다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다음은 라온시큐어입니다. 한 번씩 강한 슈팅이 나오는 종목인데 그게 오늘이었습니다. 장중 17%까지 올랐다 대부분 반납했거든요. 이분 4,080원에 비중 10%. 잘 사신 거 맞나요? 네, 4,800원이라고 그랬나요? 4,080원. 4,080원. 당연히 잘못 샀죠. 지금 보면은 거의 고점에서 올라갔다가 축 빠졌네요. 거의 여기서 산 것 같은데요? 이거 사면 안 되는데 왜 사셨어요? 보안주, 이제 블록체인 보안주로 해서 이 기업이 주가가 과거에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 기업은 단기 물량들밖에 없어요. 이런 기업은 개인들이 사서 만약에 수익이 나와서도 수익이 나잖아요. 그래도 못 팔아요. 왜냐면 못 봐요. 수익이 난 시점에서 계속 보고 있지 못하니까. 라온시큐어는 사면 안 되고요. 이 기업은 지금 어쨌든 물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오면 4,000원 정도까지 한번 반등 나면 파세요. 어느 순간 갑자기 빠지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반등 나왔을 때 빠르게 4,000원 정도에서는 팔자. 그래서 라온시큐어는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제발 매수가까지 반등 나올 수 있길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에코프로비엠 13만 8천원의 비중 10%입니다. 외국인이 3일째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추가 매수할까요? 자,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3일 정도. 근데 매수가 많지는 않네요. 지금 보면은. 일단 지금 에코프로비엠 역시 이제 주가를 보면요.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죠. 지금 보면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사실 올해 시세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 관련주들 이제 시세 이후에 분명히 하락세가 나오는 시기입니다. 이 종목뿐 아니라 SKC라는 기업도 거의 대장주 역할을 했던 기업이잖아요. 이 기업도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다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번에 매수가 들어오는 것도 사실 연속성을 띄고서 들어올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 지금은 매수의 관점으로 보기는 좀 힘듭니다. 확실하게 바닥을 잡았을 때 그때 매수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가격적인 메리트로 따진다면 저는 10만 원 정도까지 내려오면 그때는 좀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은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물을 잘 타주시려면 10만 원까지 한 번 더 기다려보시는 걸로 정리하고 다음은 최소 작년부터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금융지주 4만 800원에 사셨거든요. 비중 20%. 매수가까지 반등할까가 제일 관건이실 것 같은데 해줄까요?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계신데 지금 은행 쪽 이제 업황은 사실 회복 속도는 좀 느릴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 은행에서 우리가 이익에 대한 척도를 보는 게 보통 이자율이잖아요. 금리. 근데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유동성을 풀어야 되는 시점이고 그렇다 보면은 결국은 금리 수준도 저금리 기조가 상당히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은행주 싸다고 해서 접근하실 필요 없고요. 차라리 주가가 움직이는 시점은 아마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기다리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기다리실 시간도 길지만 앞으로 기다려야 되는 시간도 사실 꽤 많이 남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최소한 1년 이상은 봐야 돼요.
대신 추가적인 매수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시세가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유하고 계시고 나중에 4만 원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정리할지를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4만 원으로 보유 의견만, 그리고 매수는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망 의견 그리고 4만 원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덴티움 36,400원의 비중 10%입니다. 9월 24일부터 예쁘게 올라오고 있는데 단타 관점이신 것 같아요. 수익 실현을 벌써 고민하고 계시는데 멘토님 의견은요? 네. 36,400원.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렇다고 한다면 덴티움은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이 기업이 주가는 상당히 싸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시세가 이제 소외감을 좀 받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매수하고 나서 현재 수익 중이긴 하지만 제가 만약에 이 덴티움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다면, 매수했다면 저는 그래도 45,000원까지는 끌고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빠르게 좀 시장도 불안하니까 아마 빠르게 좀 정리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목표 주가는 4만 원 정도, 45,000원 정도까지 가져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신규는 매수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덴티움은 목표 주가 45,000원으로, 그리고 매수는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타 관점으로 괜찮다고 하셨는데 45,000원까지 기왕이면 조금 더 수익 실현을 극대화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예시 종목으로 보여주셨던 롯데케미칼 신규 매수 고민입니다. 혹시나 해서 지금 자리에 또 들어가도 될까 한번 문의를 주셨는데 사도 괜찮을까요? 롯데케미칼은 저희가 이제 수익 실현을 하고서 지금 지켜보고 있거든요. 사실상 눌리면 이제 살려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사실 지금 사도 괜찮긴 해요, 가격적으로는. 하지만 이왕이면 조금 더 싸게 좋은 시점에서 사겠다라고 한다면 22만 원 정도까지 눌렸을 때 사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롯데케미칼은 지금부터 분할로 매수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좀 기다리시겠다고 한다면 22만 원 정도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신규 관점으로 본다면 매수 가능 의견 드리겠습니다. 매수 지금도 가능하다 사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셀레믹스 29,000원의 비중이 30%입니다. 상장한 지 한 3달 정도 지났는데요. 빠질 만큼 빠졌을까요? 급하게 반등 나오는 중인데 물타기 각입니까? 제가 그 상장 초기 기업들은 제가 기준을 한번 잡아드리잖아요, 항상. 근데 보면은 초기 기업들은 이제 기준을 명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이때 보면 이제 첫날이죠. 첫날 거래가 가장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때 고점을 넘어설 때는 단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저점, 첫날봉의 저점을 딱 기준으로 잡았다가 이 저점을 깨잖아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지금 이 저점을 기준으로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도 결국 다시 밀리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셀레믹스는 매수의 시점은 아닙니다. 올라갈 때도 오늘 또 걸리고 있는데 이 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물량만 가져가시되 신규는 아니에요. 그래서 25,000원 정도 목표 주가 보시고요.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보유 그리고 25,000원 가격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는 오스코텍이에요. 레이저 티닙이라든지 류마티즘 치료제 임상 과정 중인 기업인데 43,000원에 사셨네요. 비중 10%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기다려야 되는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세 가지 옵션 중에 뭘 골라볼까요? 네, 추가 매수 아니고요. 그 다음에 파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였나요? 네, 그것도 아니고 세 가지 다 아닙니다. 네. 계속 기다릴까요? 계속 기다릴까요? 계속 기다릴까 또 아니네요. 네, 이거 단기로 봐야 돼요. 일단 밀릴 때 지금 올라갔다 밀렸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이 기업이 하락하다 잡혔어요. 이건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딱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그냥 기다린다기보다는 짧게 올라왔을 때 빠져야 됩니다. 지금 손절가는 잡아드리면 손절가는 38,600원이고요. 올라왔을 때 45,000원이에요. 반등 나왔을 때 정리하세요. 그래서 오스코텍은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반등 시 정리 옵션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코오롱 22,400원의 비중이 15%입니다. 언론사 뉴스를 찾아보는 게 이게 7월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관심권에서 멀어져 있는 상황인데 어떤 대처가 이럴 땐 필요한가요? 지금 매수한 가격이 22,450원이요. 22,450원이군요. 저는 근데 이거 왜 사셨는지 이해가 좀 되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코오롱 쪽은 사실 문제가 지금 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결론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얘가 자꾸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튀어 오르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한번 올라왔을 때 좀 팔까? 아니면 이게 결과가 잘 나오면 좀 대박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하시지 않았을까?
이 기업은 올라왔을 때 잘 파세요. 전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2,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매수가보다는 아래지만 그래서 저는 22,000원 목표 주가로 제시해 드릴게요. 그리고 손절가의 경우에는 손절가 잡으셔야죠. 19,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은 매수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2,000원에라도 나오자로 정리해 드립니다. 에이테크 솔루션 12,000원에 비중이 10%입니다. 삼성전자가 동사의 2대 주주였네요. 근데 아무튼 지금 삼성그룹 지배구조 변화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여러 종목에 불다 보니까 에이테크 솔루션도 함께 올라가고 있어요. 어제부터 위로 아래로 계속 움직이거든요. 어떤 대처가 좋을까요? 저는 이런 종목들을 계속 이렇게 보시는 거 보면 주식을 살 종목이 정말 많은데 이렇게 그런 종목들이 안 보일까 참 저는 좀 걱정이 돼요. 분명히 이거 한번 빠지면 또 금방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그리고 예상했던 그리고 사람들마다 각자의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그 시나리오대로 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저는 에이테크 솔루션도 지금 만약에 이게 큰 시세가 나올 거였으면 어제 이렇게 안 빠졌을 거고요. 오늘도 아마 윗꼬리 위쪽에서 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힘이 빠졌잖아요. 바로 단계로. 그래서 이 기업은 매수하면 안 되고요. 만약에 올라오게 된다면 11,500원 정도 보시면 돼요. 이 가격대에 올라오면 잘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9,500원 잡고 대응하자. 그래서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사마콘덴서의 신규 매수 고민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MLCC 관련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대주전자재료도 오르고 아모텍도 오르고 사마콘덴서도 반등이 나오는데 워낙 또 시장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왔던지라 이번에는 진짜일까요? 네. 사마콘덴서라는 회사도 사실 MLCC 관련주 중에서도 실적의 어떤 모멘텀이 가장 좋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MLCC 쪽은 앞으로 수요는 분명히 나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IT 쪽에 대한 소비로 본다면 연말 쪽이죠. 그때 또 부각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사마콘덴서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고려해야 되는 건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번에 그냥 모든 비중을 다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기업을 한 20% 정도를 사겠다 한다면 두 번 정도에 10%씩 나눠서 사는 게 좋을 것 같고 내가 만약에 30% 비중을 사겠다 그러면 10%씩 3번 정도 분할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차 매수 관점으로 본다면 오늘 종가로 매수 가능해요.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좀 밀린다 그러면 이 기업은 48,000원 정도죠. 예, 47,000원 47,000원 정도까지 밀린다면 그때 2차 매수 이런 식으로 분할로 접근 가능합니다. 사마콘덴서 매수 가능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사마콘덴서 매수 가능하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잘 보셨다가 민첩하게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다음은 영풍정밀입니다. 9,800원에 사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차트를 열어보면 이게 9월 8일에 10,000원 갔는데 그 근처에서 담으신 것 같아요. 비중 10%시고 고민은 이거예요. 많이 떨어져서 손절이나 추가 매수도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 영풍정밀도 결국은 이제 그린 뉴딜 테마로 한번 시세가 나왔던 기업이거든요. 지금 근데 하필이면 고점이 쫙 이제 9,000원대 거의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이런 식의 매매는 진짜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영풍정밀 같은 경우에 지금 아직은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메리트는 좀 있는 시기라 지금은 굳이 팔 필요는 없고요.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올라오면 시세가 9,000원 정도 부근까지 또는 8,500원만 넘어가면 그때는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테마주들은 정책 테마주든 아니면 이 코로나 관련된 테마주든 지금은 그런 종목들을 담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가치주, 실적이 기반된 실적은 괜찮지만 앞으로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이지만 지금 싼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을 사셔야 돼요. 영풍정밀은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영풍정밀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추격 매수하면 이렇게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가격권 알려드리니까 잘 대응해 보시고요. 내일 다시 또 굿바이 그리고 종목 상담 도와드리러 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